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송환용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라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갑자기 정당 공천 폐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공약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예. 예,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을 유지하겠다. 이런 당론을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언제쯤 당론이 확정이 됩니까?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이미 뭐 다 내용적인 측면은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절차만 하나 남았는데요.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입니다. 22일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를 해야 되는군요. 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한번 뭐 푸닥거리 같은 걸 하겠죠. 한번 뭐 이제 약간 찬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큰 흐름은 이미 정해진 것이 이제 정당 공천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그 개방형 예비 경선,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그걸 당론으로 정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개방형 예비 경선이라는 거는 여야가 동시에 경선을 하자 그런 의미인가요? 어떤 뜻이죠? 지금 뭐 야당 쪽에서는 뭐 지금 여야가 동시에 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지만 야당 쪽에서는 거부하고 있어서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야당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하겠다. 뭐 우리만이라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이유, 명분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이 짧게 하면 위헌론인데요. 새누리당은 기초단위에서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을 만약에 국회에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될 경우, 네. 그러니까 이른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차별하는, 그래서 이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그 헌재로 그 법률이 가게 될 것이고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잘못된 법을 국회가 만드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아마 이런 주장을 펴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자, 김남일 기자는 정치부 하시기 전에 법조 출입 기자도 오래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위헌인가요? 여당에서 말하는 위헌론의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03년 1월에 헌재에서 그 비슷한 취지의 사건에서 이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헌재는 그 기초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뭐 지지나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방하는 것에 대해 표방하는 걸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게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재판관 6대3. 그 중에서도 그때 합헌이라는 사람도 3명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헌 정족수이 6명이 나와서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 이를 근거로 이제 정당 표방 금지가 위헌이기 때문에 그 연장 논리에서 보면은 정당 공천을 금지하는 건 역시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당시 헌재가 정당 표방 금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정당 공천 금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었다.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제가 듣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일반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갈리기는 하는데요. 네. 우선 국회 지금 현재 이 사안을 다룬 정치개혁특위가 개최한 간담회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 2003년 헌재 위헌 결정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송인준 지금 변호사인데요. 송인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누리당과 같은 지금 새누리당이 자꾸 이제 송인준 변호사의 그 간담회 발언을 갖다 이제 인용하면서 당시 주심 재판관도 지금 위헌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 위헌이 당연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반면 지금 뭐 대한변호사협회나 아니면 헌법학회, 오늘도 21일이죠. 그 국회에서 이제 헌법학자들 일부가 좀 나오셔서 이제 정당 공천 금지
폐지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 표본 금지와 정당의 활동, 이 정당 공천은 정당의 활동이거든요. 주체가 좀 다릅니다. 이쪽 표방 금지는 후보자 개인의 정치 의사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만 정당 공천은 어떤 정당의 활동을 일부 약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는 뭐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헌재에서도 뭐 두 개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제 결정 문구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률을 만들기 전에 이게 위헌 시비가 있는지 따져보는 거는 굉장히 옳은 자세입니다. 근데 무려 11년째 헌재에서 6대3으로 나온 결정을 들어서 좀 지레짐작으로 야 이거는 위헌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펴고 있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러면 200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모르고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또 일부가 됐었는데요. 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헌법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취재 과정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선 공약 과정 만들 때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좀 답변이 재밌으셨는데 본인이 어쨌든 제가 판사니까 법률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야 이거 위헌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공약 만들 때 이의 제기를 했다. 근데 이미 민주당에서 그 정당 공천 금지를 대선 공약을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 뭐 공약으로 그래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지만 일단 공약으로 만들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설명이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공천제도를 유지하려는 진짜 이유가 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득실 차원에서는 어떤 계산들을 하고 있나요? 정치적 셈법들이 아마 복잡하고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득실 계산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2010년 지방선거에 저번 지방선거죠. 민주당의 뭐 주요 지방 권력을 다 새누리당이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 반드시 이걸 가져와야지 되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렇죠. 근데 현재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도가 한 40%가 나오고요. 네. 민주당이 그 한 절반 정도 20% 안팎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정당 공천을 유지하면 이 정당 지지도가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일단 뭐 새누리당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정당 공천을 만약에 계속 유지하게 되면 현재 지금 오늘 21일 안철수 신당이 뭐 3월 말쯤에 이제 창당할 거다. 한다고 했죠. 네. 일단 공천을 받으면은 아마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신당 후보가 이제 아마 그 뭐 당 이름을 가지고 나올 텐데 이럴 경우 이제 이른바 새누리당이 가장 이제 원하는 구도인 야권 분열 네. 구도로 갈 수 있다. 그럼 표가 갈리고 새누리당이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치적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궁금한 게 대선 공약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인데요. 1월 3일이죠.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할 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공약대로 좀 입장을 천명을 해달라. 여기 황우여 대표가 계시니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황우여 대표한테 잘 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 이게 민주당 쪽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이걸 놓고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잘하세요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황우여 대표는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현재로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이 방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특유의 합법으로 이제 이미 가름이 됐다, 답변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 국회가 잘 협의해서 네. 결정하면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내보인 답변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근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일단 뭐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게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1월 네. 3일날 이미 그런 당시에 그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이 하나 또 이게 그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지난 일요일 날 안철수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그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오전에 그런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게 있었는데 오후에 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 개입하면 안 된다. 예, 한마디로 이제 선을 끊었는데 이 말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은 떠났고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표현으로 봅니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굉장히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뭐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주 내에서는 웬만큼 뭐 그 뜻을 알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차총회 참석을 끝내고 귀국을 할 예정인데 전격적으로 뭔가 좀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한테 한번 그걸 갑자기 귀국하셔서 대통령께서 귀국하셔서 대선 공약 왜 이렇게 됐느냐 그대로 이행해라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시는 예, 그게 아까 전에 뭐 국회가 여야가 협의해서 뭐 결정하면 그걸 존중하겠다라는 그 발언을 다시 인용을 하면서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 말은 결국 앞에 저 윤상현 수석 그 발언 인용하면서 그 해설을 붙였던 것처럼 이미 대통령께서는 뭐 국회 아마 새누리당에 이제 일임을 하고 그러면 뭐 폐지 반대쪽으로 이제 그 입장을 정리하신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인데요. 누가 봐도 명백한 약속 위반으로 비칠 텐데 이런 비판 같은 걸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하게 평가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그 최대 자산인 원칙과 신뢰가 그 본인에게 유리할 때 혹은 유리한 쪽으로만 작동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본인은 또 이게 약속 위반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몰랐던 문제점, 그러니까 위헌론이 되겠죠. 위헌성이 지금 확인됐는데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원칙과 신뢰지 잘못이 있는데도 이걸 만약에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거야말로 뭐 독선과 불통이다. 아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될 텐데요. 네. 어쨌든 뭐 새누리당 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잘못된 걸 뒤늦게 알았으니 이걸 바로 잡는 것도 정당 정치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당 정치라고요. 자, 야당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천제도가 지금 현행처럼 유지가 된다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공천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실 뭐 지역적이나 정치적 기반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정당 이 공천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찬반이 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일반을 어쨌든 뭐 그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쟁점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가져갈 거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 쪽에서 공천을 하는데 뭐 그 아마도 공천을 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도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좀 그 논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공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전 당원 투표로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죠.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먼저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정당 공천 폐지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었고요. 네. 지난해 7월에 그 전체 당원 투표를 해서 이제 민주당의 당론으로 이제 이걸 갖다 폐지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그때 기억하기로는 바로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환영한다라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민주당이 그렇게 공천 폐지를 요구하는 배경 가운데도 어떤 민주당의 이해득실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당 공천을 폐지할 경우에요. 보면은 그 일단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권력은 현재 민주당 쪽이 주요 지방 권력을 대부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서울시는 대부분 구청장들이 대부분 뭐 민주당 쪽이죠. 예, 민주당 소속이고 네. 만약에 모든 후보들이 정당을 내세우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인물 경쟁력 이런 걸로만 가지고 승부를 한다고 했을 때 지방선거에서 네. 현직 기초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뭐 이점은 아주 명백한 것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뭐 폐지를 갖다 정략적으로 뭐 주장하고 있다라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안철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서 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른바 뭐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른바 간을 본다는 안철수 의원의 평소 스타일과 달리 굉장히 센 표현들이 네, 단호한 표정. 난무했던 네.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일단 정당 공천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즉각 해산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지금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정개특위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러 하고 있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폐지 입장 번복은 스스로의 자기 부정이고 정치의 훼손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공약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 표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단호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자, 공천제도가 유지가 되면 안철수 신당에서 공천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 부분도 뭐 민주당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민주당을 압도하고 새누리당에 거의 육박하거나 뭐 위협하는 수준인데요. 반면 안철수 신당 쪽 후보들을 지지도는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당 지지도와 뭐 후보자들 개개별 그 지지도 차이가 워낙 갭이 네. 큰데요. 결국 여야가 모두 공천을 하게 되면 안철수 신당도 어쨌든 안철수 신당이랑 브레임이 일단 이 브랜드가 훨씬 더 지금 뭐 먹히는 구조에서는 뭐 공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남일 기자가 보시기에 지금처럼 공천이 유지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월 말 이제 창당하겠다는 안철수 신당 이 변수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잘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보면 어쨌든 야권 분열로 뭐 새누리당이 어부질이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 룰이 현재 그대로 유지된 채 만약에 선거가 진행된다면은 결국 그때 가선 또 뭐 정권 심판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 권력 뭐 개편이나 교체 바람이 분다든지 뭐 이런 좀 큰 어떤 정치적 바람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야 정치부 기자들 좀 기사 쓰기 좀 네. 재밌어질 것 같고요. 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013년 7월 민주당이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을 때 새누리당의 민현주 대변인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민현주 대변인의 환영 논평은 지금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백지화에 반대하며 정치적인 명운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정당 공천은 유지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천 폐지 대선 공약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일 기자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송환영이었습니다.